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변동성은 잦아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코스피 지수도 2450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2454포인트에서 2439포인트로 0.67% 떨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20선에서 2480포인트로 전망해줬고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 관련 청문회는 오는 5월 15일이고요. 양국의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무역 확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눈높이가 낮아진 1분기 실적 시즌도 지수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2400선 초반은 매수 대응에 바람직하다고 전해줬습니다. 한편 지난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은 올해 초의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지만요.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큰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관심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출범 등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원화 강세와 1분기 실적의 부진 우려로 코스피 상단이 제약되는 가운데 증시 유동성은 코스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화 강세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책 기대와 유동성 모멘텀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해줬습니다. 네, 날짜별로는 미국 3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일인 10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11일에는 국내 3월 실업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발표가 됩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나올 예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6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에 이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여전히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날 개인은 2,289억 원, 기관은 19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2,392억 원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33% 하락하면서 2,429.5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현됐는데요. 특히 시총상위 반도체와 IT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65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242억 원, 기관은 155억 원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1% 하락하면서 867.9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화학, 전기가스와 의료정밀 등이 하락한 반면 건설업과 의약품, 섬유의복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7,000원 하락한 242만 2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3.14%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유럽계 투자은행인 UBS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우려와 이익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마이크론의 주가는 6.6% 하락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과 현대차, LG화학과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도 약세로 마감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삼성물산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KTNG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요. 기관은 LG전자와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많이 덜어냈고 기관은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증권 순으로 순매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은 삼천단제약과 HLB, 바이로메드 순으로 물량 담았고 기관은 펄어비스와 KG이니시스, 텍셀네트콤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JTC와 신라젠, 펄어비스 순으로 매도세를 기록했고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 신라젠, 카페24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된 영향입니다. 또한 베이커 휴지의 시추 공수가 전주 대비 10개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감과 함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그 결과 2.33% 낙폭 기록하면서 62.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3월 고용보고서도 부진을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2% 넘게 추락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과 무역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 시 피해가 예상되는 보잉과 캐터필러가 다우 편입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한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 종목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34%의 낙폭 기록하면서 23,932.2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28% 빠진 6,915.11포인트에 S&P 500은 2.19% 하락한 2,604.4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4% 하락한 374.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1.1% 올랐습니다. 또한 유로 환율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전일 대비 0.4%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0.22%의 낙폭 기록하면서 7,183.6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깨끗 지수는 0.35% 빠진 5,258.24포인트 기록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2% 낙폭 시현하면서 12,241.2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일제히 낙폭 보였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8.86포인트 낮아지면서 2420.72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3.48%의 낙폭 보여주면서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864.48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오늘 월요일 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모두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장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전일과 변함없이 보합권에서 개장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정도 내려주면서 현재 약세 보이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79,5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강세 흐름 속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1.71%의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3% 정도 오르면서 2%에 가까운 강세 보여주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0.66% 오르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개장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가격은 15만 3,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0.78% 내리면서 1%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주는 모습입니다. LG화학 또한 1%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7만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0.36%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CJ 옵쇼핑 종목이 1.2% 정도 내리면서 1%를 웃도는 낙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은 0.67% 오르는 모습으로 오늘 개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0.5% 넘나들면서 빨간불 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종목은 0.54% 오르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8,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0.81%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종목은 0.92% 내리면서 7,58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9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94포인트 내리면서 2,429.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섬유의복과 의약품, 건설업이 1%대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화학과 기계,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운송장비와 유통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0.7% 내린 242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장 전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69% 증가한 60조 원, 영업이익은 57.68% 증가한 15조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5조 1,469억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와 원화 강세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기록하면서 3.14%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1.02% 내린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유럽 판매 소식에 3.39% 올랐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와 한국전력 등이 밀렸고요. 포스코와 삼성물산, KB금융,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등은 올랐습니다.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5.71%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장 마감을 앞두고 올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1조 1,078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배당 주문 실수 사고로 3.64%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계좌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고 이에 주식을 지급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은 한때 11%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광토건은 소송 일부 패소 소식에 4.72% 내렸습니다. 남광토건은 전일 쌍용건설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 원가 분담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패소에 원금과 이자로 75억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315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493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7포인트 하락하면서 867.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82% 내렸고 IT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장비, 정보기기와 반도체, IT 부품 등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HLB가 14.93%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밀렸으며 신라젠이 3.01% 떨어졌습니다. 메디톡스와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과 티슈젠 등이 하락했고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제넥신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NHN벅스가 SK텔레콤의 NHN벅스 인수 부인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SK텔레콤은 NHN벅스 인수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JTC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JTC는 공모가 8,500원보다 65%가량 오른 14,0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16% 오른 16,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JTC는 1993년 설립된 일본 사후 면세 기업으로 일본의 면세점 내 점포수 기준 2위, 영업이익 기준 1위의 업체입니다. 이날 영신금속과 KPM테크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437개, 하락한 종목은 722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9원 오르면서 1069.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 현대그린푸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그룹의 순환출자 해소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6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이날 현대백화점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변화가 현대그린푸드에 긍정적이라며 그룹 내 현대그린푸드의 위상이 강화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순환출자 구조 아래에서 불명확했던 현대그린푸드의 그룹 내 실질적 지주회사로서의 역학과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주 현대그린푸드의 현재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발 구간부터 빨간불 켜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38% 오르면서 1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휴미라 특허 분쟁에 관해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특허 분쟁에 합의한 에브비는 휴미라의 특허권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이번 합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임날디는 오는 10월에 유럽에서 2023년 6월에서는 미국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에브비의 이번 결정은 40억 달러 규모의 휴미라 유럽 시장을 내주면서 1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임날디와 암젠의 암제비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서는 암제비타에 이어 임날디가 두 번째로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가 1.73% 오르면서 52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 SK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와 원화 강세라는 두 가지 악재를 맞으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6.6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UBS가 마이크론에 대해 공급 증가로 올해 마진율이 약화되고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며 매도 의견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 지속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1054.2원으로 마감하는 등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오늘 출발 구간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해서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83,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징주 JTC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면세점 기업인 JTC가 코스닥 시장 상장인 첫날인 6일 급등해 공모가의 2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JTC는 시초가 14,050원 대비 16.91% 오르면서 16,300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공모가인 8,500원에 2배 육박하는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JTC는 유학생 출신 기업가인 구철모 대표가 일궈낸 일본의 면세점 전문 기업으로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JTC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3%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7% 오르면서 1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미중 간의 마찰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점에서 투심이 위축됐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77.9포인트 내린 21,567.5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락세 면치 못하면서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지수는 청명으로 전거래일 휴장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또한 청명으로 휴장했고요. 중화권 증시가 모두 휴장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국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01% 소폭 올라주면서 2430.01포인트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25%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870.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시죠. 업종 내 상승률이 큰 업종들부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이 3.95% 올라주면서 4%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GS건설 종목이 14.38% 정도 올라주면서 거의 15%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200원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가는 33,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종목이 7.18% 오르면서 거의 8%에 가깝게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9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건설 종목이 6.02% 정도 올라주면서 거의 낙폭을 많이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20원 정도 올라줬는데요. 현재가는 5,620원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한편 현대산업 종목 또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대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7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43,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업종이 현재 1.46%가량 올라주면서 1.5%에 가깝게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파미셀 종목이 9.62% 올라주면서 10%에 가깝게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2,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제약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8.57%가량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2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41,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세 큰 코스피 시장 내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1.17% 내려주면서 1%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 BNG 스틸 우선주 종목이 2.23% 내려주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39,4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종목 또한 오늘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2% 정도 내리면서 부진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50원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31만 4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화실업 종목이 1.41% 내리면서 1.5% 가깝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내리면서 2만 1,000원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광물업종이 1.21% 정도 내리면서 1%를 넘나들면서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 종목이 현재 2.43% 정도 내리면서 2.5% 가깝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96,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 양회 종목이 현재 1.73%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400원 정도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22,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75% 정도 내리면서 2%대에 가깝게 낙폭 보여주고 있는 한일시멘트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11만 2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올 머티리얼 종목이 현재 0.78% 정도 내리면서 1%대에 가깝게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원 정도 빠졌고요. 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오토글라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19% 정도 내리면서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정도 빠지면서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네, 종목별 흐름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83%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만 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244만 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0.12%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으로 전환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빠지면서 8만 4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현재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1% 넘게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63% 정도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12만 5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2%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201만 6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또한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66% 정도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빠지면서 1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44% 정도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34,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률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운송 부품 업종이 현재 1.8% 오르면서 2%에 가까운 업종지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 종목이 5.05% 올라주면서 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9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0만 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넥센테크 종목이 4.02% 올라주면서 오늘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7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6,9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청보산업 종목 또한 2.94% 올라주면서 3%대에 가깝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원 정도 올랐고 현재가는 2,4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섬유의료업종 또한 1.61%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좋은 사람들 종목이 9.81%, 10%대에 가깝게 올라주면서 오늘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4,52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IT 부품 업종은 3.09%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보 종목이 1.78% 내리면서 2%대에 가깝게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1,65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컴텍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35% 내려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2,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함께 하시죠. 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종목이 현재 0.21%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92,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은 0.45% 올라주면서 0.5%대에 가깝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729,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M 종목이 현재 0.7%의 낙폭 보여주면서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99,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 보시겠습니다. 0.77% 정도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깝게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9,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 머티리얼즈 종목 보시겠습니다. 2.01% 올라주면서 오늘 선전해주고 있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2,8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42,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투스 종목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0.79% 정도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주가는 1,400원 정도 올라서 현재 17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로메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41,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개인이 151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억 원과 62억 원의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이 빨간불 켜주고 있고 기관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87억 원, 기관은 31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8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1335계약, 외국인은 279계약가량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기관은 1069계약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방향성은 전천후, 실적은 하반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에서는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 짚어줬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에 준수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결 매출액은 896억 원, 영업이익은 147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년 도깨비 흥행에 이어진 다국가와 다채널향 콘텐츠 판매로 실적 베이스가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넷플릭스의 판매 호조로 다시 한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방영 편수가 늘어남에 따라 편성 매출액은 38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익에 중요한 판매 매출액은 38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향 화요기 판매 매출액이 대부분, 그리고 라이브와 나쁜 녀석들 판매 매출액의 각각의 절반 수준이 이번 분기에 인식될 예정입니다. 합산 시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넷플릭스를 제외한 수출과 국내 VOD 판매는 일시적으로 다소 부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연자 교체 및 스토리 전개 변화, 전년 대비 드라마의 화제성 분산, 그리고 평창 올림픽 등의 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 하반기에 이어질 전망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리포트는 실적 측면에서 올 하반기가 특히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984억 원, 영업이익은 200% 이상 증가한 336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편의 대작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들의 판가 상승과 채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7월에 편성된 미스터 선샤인은 회당 제작비 10억 원을 훌쩍 넘는 작품입니다. 기존 최대 제작비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수준인데요. 제작비와 소재, 그리고 작가와 출연진 등 드라마 구성 요소 면면으로 볼 때 국내 방송사 제작사 중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연합만이 시조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리포트는 전망해줬습니다. 플랫폼 경쟁이 지속되는 환경까지 고려를 해보면 판가 또한 크게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전망했는데요. 판매자 우위인 콘텐츠 시장에서 이익 규모를 키우기에 최적인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10월 반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무 주연이 배우 현빈 씨로 확정이 됐고요. 근시일 내에 사전 제작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해줬습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미래에셋대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추정치는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 편 제작과 분기당 한 편의 텐트폴급 판매만 가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잠재된 실적 상향 변수도 있습니다. 외주 오리지널 추가 제작과 가파른 판가 상승, 중국향 판권 판매 재개 등인데요. 오리지널 첫 작품의 2019년 1분기 방영이 확정적인 점, 그리고 충분한 제작 여력, 리메이크 판권부터 제한적 판매 허용이 시작된 중국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모두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제작사에 유리한 산업 환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글로벌 신구 미디어의 OTT 진입, 중국 플랫폼의 투자 재원 확보 등이 민첩하게 진행 중인데요. 향후 독점 방영권 경쟁은 심화가 되고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넷플릭스의 의존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판가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리스크 감소 효과 또한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리한 업황과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실적으로 긍정적 전망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까지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파란불 켜면서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0.65% 빠진 91,900원의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G 상사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석탄 증산에 기인한 증익은 계속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부터 리포트는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LG 상사의 연결 기준 매출은 전분기 대비 7.6% 감소한 3조 2천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1.5% 증가한 562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7.6%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미선적으로 인해 석유 사업에서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 종료 예정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에탄 크래커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 광산 증산과 더불어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석탄 사업의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흔히 지표로 보는 호주 뉴캐슬의 석탄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 광산들의 ASP로 인해 증액의 폭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점도 컨센서스 하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LG상사는 세무조사 중간 결과 588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2018년 1분기에 인식할 예정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담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견고한 석탄 가격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LG상사의 주가가 약세 보였던 이유까지 짚어줬습니다. 먼저 지표로서 활용되던 호주 뉴캐슬 석탄 가격 대비 LG상사의 석탄 ASP가 낮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LG상사의 석탄 사업 이익 변동폭이 시장 예상 대비 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석탄 사업부를 제외한 타 사업부의 증익 기여도가 당장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석탄 광산별 ASP 조정을 토대로 동사의 2018년 EPS 추정치를 기존 대비 10% 하향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 또한 기존 36,000원 대비 14% 하향한 31,000원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하지만 석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감광산의 증산을 통해 LG상사의 전체 이익이 증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해줬습니다. P 8.7배에 거래 중인 현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네, 현재 부담 없는 주가 보여주고 있는 LG상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LG상사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부진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LG전자 최근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26,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LG상사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휠라코리아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은 주가 상승, 연중 계속될 모멘텀이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휠라코리아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휠라코리아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한 830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10%가량 높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은 국내와 미국 법인의 손익 개선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전년 동기 3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유통 채널 파산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2분기 이후 평균 14.2% 성장한 국내 매출은 1분기에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3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인 아큐시네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2%와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어서 달러 성장률은 각각 2.2%와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연결 영업이익과 미국 법인의 실적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부문 매출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 변화에 따른 원가율 및 판매율이 개선되고 판매가 합리화돼 매출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4.6% 그리고 1,035%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연간 영업이익은 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가량 개선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매출 성장률 반등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도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국내외 연결 대상 법인 손익 개선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25% 상향된 15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해줬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국내외 법인의 실적 개선, 그리고 양호한 상승세가 진행 중인 연결 대상 법인의 지분 가치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휠라코리아의 주가는 약 30%가량이나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실적 개선 모멘텀 감안시 추가 상승 여력까지 충분해 보인다고 분석이 됐고요. 리포트는 휠라코리아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 개선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힘까지 갖고 있다고 분석되는 휠라코리아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휠라코리아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전거래일에는 강세 흐름 보였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87% 빠진 11만 4천 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호텔신라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이공의 성장과 중국 관광객 기환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실적 전망부터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호텔신라의 2018년 1분기 예상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2,300억 원, 영업이익은 205억 원, 당기순이익은 96억 원,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인데요. 사업부별 예상 연결 영업이익은 면세점이 259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호텔과 레저는 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보고서에서 중국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2018년 따이공,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공의 매출 성장세 지속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면세점은 따이공을 통해 중국 내수 소비의 한 채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위안달러 환율 하락은 한국 면세점들의 외산 상품 가격 매력도 강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귀환 없이 따이공 효과만으로도 국내 시내 면세점 시장이 당분간 3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과 함께 따이공의 성장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관광객들의 귀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리포트는요, 따이공 시장의 고성장에 더해 올 3분기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귀환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재추 중국 정치국 위원은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을 통해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행업계의 리드타임이 약 3개월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18년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관광까지 재개가 된다면 2019년 방한 중국인은 2016년에 달성했던 800만 명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2019년 신라 면세점 시내점의 매출액은 4조 원대로 도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6년 신라 면세점 시내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출액의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 신라 면세점 시내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액은 최소 1조 원대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면세점 기업들 간의 출연 경쟁은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리포트는 이제 호텔신라 시내점의 마진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3천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목표 주가 12.7만 원은 2019년 EPS 6,047원에 타겟 PER 21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타겟 PER 21배는요, 호텔신라의 역사적 PER의 평균치입니다. 중국 관광객 귀환 효과를 온기로 반영하기 위해 목표 주가의 기준 연도를 2019년으로 설정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호텔신라의 2019년 영업이익은 3,377억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사업부별 예상 영업이익은 면세점이 3,151억 원, 그리고 호텔레저가 226억 원입니다.
국내 시내점 실적의 추정치는 매출액 4.5조 원 그리고 OPM 8%로 제시가 됐습니다. 호텔신라의 시내점 외형이 조 단위에 달하는 만큼 시내점의 영업이익은 OPM 1%포인트 개선 시 수백억 원대의 증가가 나올 수 있다는 구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안타증권은요, 호텔신라에 대해 레저업종에서의 탑픽 의견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네, 따이공의 성장과 중국 관광객의 귀환으로 실적 개선 등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호텔신라의 현재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에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0만 3,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텔신라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신라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1분기 깜짝 실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현재 15.67%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33,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GS건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5% 늘어난 3,8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표된 1분기 실적이 놀랄만한 수준이라며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18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이 환입되며 해외 부분이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HLB입니다. HLB가 아파트입 기대감으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현재 3.92% 오르면서 10만 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만 1,7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토러스 투자증권은 이날 HLB에 대해 아파트 닙이 병용에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19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강력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 미래 SC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SCI가 바이오 사업 진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SCI 현재 19% 가깝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현재가 53,3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 SCI는 지난 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네스에서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술 이전 사업화 및 투자 연계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래 SC와 요즈마 그룹 코리아는 합작법인 요즈마 바이오 홀딩스를 설립해 바이오 기술 이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 금호타이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와 신주 인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현재 1.97% 오르면서 6,72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자사 및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가 더블스타 측 컨소시엄인 싱웨이코리아와 신주 인수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약 6,436억 원이고 인수 주식수는 약 1억 2천만 주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시각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종목들부터 함께 하시죠.
네, 현재 상승률 큰 코스피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현재 상승 전환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2.84% 정도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62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GS건설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67% 올라주면서 급등 역시 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65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3,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골드 8호가 현재 상승 전환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18% 정도 올라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2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큰 코스피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락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33% 내리면서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25원 정도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2,7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지주 종목이 오늘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5.57%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8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64,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써니전자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93% 내리면서 5%대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세의 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FNC엔터가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 1,9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넥스트 바이오홀딩스가 현재 21.96%의 상승폭 시연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25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SCI 종목이 17.56% 올라주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9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5,2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코스닥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KPM테크 종목이 5.35%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급락하는 모습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1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랩 종목이 5.1%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8,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팩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5%대에 가까운 낙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6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증시 상황과 더불어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국내 증시의 조정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선진국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과 원화 강세, 그리고 대북, 대중 관계의 회복 가능성 때문인데요. 핵심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유보적인 대응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수 방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종목 장세의 연장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KRX 300 지수 출범과 관련한 ETF의 상장,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등과 같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테마로 작용하며 개성공단과 북한 관광, 철도 복원 등의 테마에서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형 IT주의 경우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주 약세와 더불어 업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 출하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지난 2주간 기관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의 매수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유통업과 음식료업 중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해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 호텔신라와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중소형 IT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는 IT 부품의 대장주라는 평가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장 부품이나 통신 부품과 같은 신성장 사업을 육성 중이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주와 모멘텀 살아있는 개별주 중심으로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